남편과 사별한 지 49일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앉던 갈색 안락의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텅 빈 의자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안 되겠어. 혜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섰어요. 58세의 몸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이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서울역에서 완도행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혜진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버스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에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완도에 도착했더군요. 짠 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답답함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게스트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파란 지붕에 2층 건물이 고즈넉하게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니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저음의 목소리가 혜진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64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빛이 참 조용했습니다. 바다에서 일한 듯 그을린 피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예약한 김혜진입니다. 아, 네, 박민수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혜진은 그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수의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어요. 여기가 방이에요. 바다가 훤히 보이는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치고 너무 조용했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안 계세요? 요즘은 많이 오지 않아요. 민수의 대답이 짧았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혜진은 창문을 열었어요. 짠 바다. 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9월 완도의 바람은 서울보다 훨씬 시원했어요. 그 바람이 가슴속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날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혜진의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풀어졌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간단히라도 차려드릴게요. 민수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혼자 밥 먹는 게 무서웠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맑은 탕과 김치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혼자 먹기 그래서요. 그 한마디에 혜진의 가슴이 찡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등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고요한 풍경이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잠들곤 했는데 여기서는 스르르 잠이 들더군요. 아, 여기서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도에서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혜진은 방 정리를 하다가 선반 위 작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민수와 한 여자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어요. 액자를 옮기려다 뒤쪽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어요. 연필로 쓴 여자 글씨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 바다를 지켜줘. 우리가 처음 만난 이곳을 사랑해. 미안해. 수연.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민수도 저처럼 누군가를 잃었구나. 혜진은 조심스럽게 메모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시에 민수의 조용한 눈빛이 이해됐습니다. 마을 아래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베이킹 보조라고 했지만 대부분 설거지와 청소였습니다. 58세의 몸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찬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고 있으니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밀가루 가루 때문에 기침도 자주 났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카페 사장님이 말했지만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생선 끓는 냄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셨죠? 민수가 현관에서 혜진을 맞았어요. 그의 얼굴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면 혼자 먹기 그래서요. 같이 드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테라스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바다에서 직접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맑은 탕이 정말 맛있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따뜻한 국물을 자주 끓여줬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해준다는 것을 말이에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누가 저를 위해 밥 차려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민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9월 완도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별이 많네요. 네. 여기는 밤하늘이 참 예뻐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 씨도 혼자 오래 사셨어요? 민수의 손이 찻잔을 쥔 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년 됐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면서 혜진은 생각했어요. 오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제가 무너져 버렸구나.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9월 말 어느 저녁이었어요.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등대 불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수가 수연의 바람막이 재킷을 건네줬습니다. 추우시겠네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베이지색 재킷이었어요. 부드러운 소재에서 은은한 바다 향과 여성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거 그분 거죠? 네, 입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재킷을 걸쳤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때 민수가 맥주 2캔을 꺼냈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해안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달이 참 밝았습니다. 혜진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 싫어요. 저도요. 특히 달 밝은 밤에는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달빛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와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의 말에 혜진의 마음이 저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거든요. 맥주를 내려놓으려다 실수로 민수의 손과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혜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도 놀란 듯 움찔했지만 손을 완전히 떼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죄송해요. 민수가 먼저 손을 빼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방으로 들어가서 재킷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낀 다른 사람의 체온. 그게 이렇게 떨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사라져 있었어요. 혜진이 거실로 나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도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민수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 몇 벌이 없어졌어요.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민수가 떠난 거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혼자 남겨진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다렸어요. 혼자 해먹는 밥은 무미건조했습니다. 같은 반찬인데도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서울에서보다 더 외로웠어요. 4일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나가서.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민수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연이 유품을 정리했어요. 3년 동안 못 건드렸던 걸 오늘 용기 내서 다 정리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조용히 민수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혼자 보내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잖아요. 고마워요. 혜진 씨.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았어요. 민수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지만 매일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줬습니다. 혜진도 조심스럽게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혜진이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혜진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예요. 장례 치르고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뒤로는 못 켰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도 될까요? 민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에 절은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혜진아, 난 괜찮아. 넌 웃어야 해.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너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가장 미안해. 하지만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첫 마디부터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혜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수가 말없이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혜진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눈물이 날 땐 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혼자 남겨진 두려움, 민수에게 느끼는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혜진의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잡아주기만 했습니다. 위로의 말보다도 그 따뜻한 체온이 더 고마웠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혜진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혜진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감정도 섞여 있었거든요. 며칠 후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혜진도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울로 돌아가긴 해야겠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아쉬워 보였어요. 그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나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어요.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요? 계속요? 순간 혜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함께 있자고 말하는 건가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요.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혜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민수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민수와 함께 살기로 한 것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함께 살기로 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진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무서움이 밀려왔어요. 민수 씨,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던 민수가 혜진을 바라봤어요.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솔직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거든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같이 있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요. 민수가 거실에 담요를 가져와서 소파에 덮어줬습니다. 혜진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민수의 어깨에 기대게 됐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민수의 체온이 혜진의 온몸에 스며들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제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10월이 되니 완도의 바다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고 게스트하우스 정원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돼요. 민수가 혜진의 손을 잡고 배추를 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의 손이 혜진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부부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등대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과 이렇게 58세라는 나이가 걱정됐어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맞는 건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민수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게 느껴졌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혜진 씨, 저도 60이 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혜진의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꼈던 민수의 체온. 그때 느꼈던 그 떨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사랑이 늦은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인생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랑이기에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완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자고.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며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나이 들어가기로 한 약속도 했습니다. 혜진의 손가락 사이로 민수의 손가락이 깍지를 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